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미부동산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시간이 1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이제 3시가 다 돼가는데 어떻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잘 들으셨나요? 네. 잠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몸 좀 풀고서 다들 이제 너무 앉아만 있어서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한번 기지개 한번 좀 펴보시고 한번 쭉. 그래서 좀 더우시죠? 저희가 에어컨 좀 켜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좀 잠깐 앞으로도 이제 남은 시간 저희가 열심히 이제 잘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재밌게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잠깐 쉬어가는 코너. 잠깐 저희 실장님 혹시 저희 상담권 몇 개 남았나요? 네, 제가 다 뿌릴 겁니다. 어차피 이제 제가 마지막 강사이기 때문에 제가 뭐 하다가 질문하면 잘 대답해 주시면 제가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저는 부동산을 전공하였고 경제학을 부전공했어요. 그러고서 혹시 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기 김재경 선생 봤다. 네. 어디서 보셨죠? 네, 유튜브 상품권. 네. 그리고 또 저 어디서 자 사무실에서 직접 상담하셨대요. 저기 상품권 주세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어디서 보셨을까요? 네, 이데일리 TV. 네, 저기 맨 뒤에 지금 검은색 옷 입으신 분 상품 상담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데일리 TV에 처음 출연한 게 작년 2017년도 11월부터 해서 벌써 한 7달 동안 이렇게 하게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도움 됐다라고 많이 조언을 주셨고요.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 거 그러면 그래 좋아 부동산 경기 뭐 서울 중심지 올라간다 뭐다 하는데 그건 진짜 어디를 투자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속 시원한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투자할 때 딱 3가지만 기억하라고 해요. 자, 우리 하나씩 이거는 진짜 외워두셔야 돼요. 하나씩 서로 외쳐보면서 읽어볼게요. 1번 서울시 투기지역 노원구 제외. 그리고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1번 서울시 투기지역 노원구 제외. 그리고 2번 뭐죠? 3번 뭐죠? 이게 뭔지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양극화 얘기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라고 할 때 하는 얘기 중 하나가 투기지역 투자라고 해요. 정부에서 투기지역이 뭐죠?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너무 높으니까 얘를 억제해야겠다고 지정한 지역들이에요. 보시면 강남 4구 있죠? 강북으로는 마용성 있죠? 딱 다들 많이 올라가는 지역들이에요. 이런 데들을 그렇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투기지역이 뭐냐? 정부에서 지정한 투자 유망지역이다. 정부에서도 상승률이 높다고 인정한 것이죠. 근데 이제 왜 노원구는 제외냐? 자, 이제 한번 보시면 노원구 상승률 어때요? 0.15%. 서초, 강남, 송파, 마포, 성동, 용산 이걸 서울 중심지역, 투기지역은 아니지만 광진구랑 동작구 이렇게 한강을 끼고 있는 서울 중심지역들의 가격은 이렇게 높은데 서울 외곽지역, 은평구 0.05%, 강북구 0.15%, 지방은 말할 것도 없어요. 지방은 하락장이었고요. 그리고 경기도도 이미 주춤하는 데들은 있었습니다. 벌써.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노원구는 근데 왜 여기서 질문 왜 노원구는 투기지역이 왜 지정이 됐을까요? 맞아요. 당시 2017년도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 지정되기 전에 노원구가 막 뜨기 시작했어요. 재건축 단지들이 정말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년 차 되는 아파트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노원구에 사람들이 막 투자를 해서 상승률이 높았었는데 정부에서 탁 규제를 때렸죠. 그러다 보니까 노원구 사람들은 사실 원망을 많이 해요. 이번 정부를. 남들은 사실 이전부터 많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우리는 이제 재미 보려고 할 때 규제 때려서 노원구는 지금 주춤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재건축은 얘기했죠. 답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노원구 주춤하는 이유는 그렇게. 그래서 투기지역 중에서 노원구를 제외한 투기지역이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했었던 거 뭐였죠? 아파트를 투자해야 된다. 사실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제가 이데일리 TV 방송 케이블로에 나왔었잖아요. 방송하시는 분들 보면 사실 빌라 파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오피스텔 사라, 상가 분양. 근데 이게 돈이 많이 벌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빌라나 오피스텔 팔기 좋은 거는 투자 금액이 낮아요.
전세가 오피스텔 사는 사람들 대부분 어때요? 다들 월세 내려고 하고 전세를 잘 안 누르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워낙 높아서 투자 금액이 낮다라는 거. 근데 가격 상승률도 낮다라는 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죠. 황금성이 낮아요.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성동구 부동산 가격이 2017년도 한 해 동안 2억 원이 다 뛰었어요. 구축이든 신축이든. 그리고 2018년도 1월 달 급격하게 상승했다 했잖아요. 이 1, 2, 3월 이 세 달 사이에 2억이 더 뛰었어요. 그랬는데 빌라 얼마나 올랐을까요? 한 5천만 원이나 올랐을까요? 근데 5천만 원 올랐다고 해도 이 5천만 원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돈이 급해가지고 급하게 팔려고 할 때 빌라 올라가냐 하면 사실 너무 급해가지고 진짜 임자 없는데 급하게 처분하다 보면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게 황금성이에요. 그런데 빌라 오피스텔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결국 투자 대상은 아파트로 한정하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였을까요? 25년 차 이내. 왜일까요? 네, 정부가 재건축을 정말 위원해요. 진짜 왜냐면 취지 자체가 달라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본인 아쉬워서 새 집 갖고 싶겠다고 해서 짓는 거예요. 재개발은 공익적인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 정비 이런 거 누가 해야 돼요? 국가가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해주지 못하니까 민간 업체에서 너네들이 부담금 걷어서 이제 뭐 도로도 깔고 학교도 짓고 해라 라고 하는 게 재개발이거든요.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진짜 서민들이 많이 살잖아요. 서민들을 상대로 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규제를 강하게 못 치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도 그래서 재개발은 피해 나갔었고요. 재건축을 때려잡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비사업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이게 뭐 예를 들어 10억이에요. 이 10억짜리 집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래되고 막 녹물 나오고 이런 집이? 실제 가치는 한 5억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향후 입주권이 나오는 걸 기대하고서 5억이라는 프리미엄을 주고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건축은 진행이 된다 안 됐어요? 안 된다 했어요? 네? 재건축 진행이 잘 안 돼요. 규제를 워낙 많이 세게 했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재건축 프리미엄이 빠질 겁니다. 실제로 지금 재건축 지역들 중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맞는 데들은 아주 피를 토하고 있고요. 뭐 어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25년 차 넘어가는 데들 조합 설립 다들 미루고 있어요. 조합 설립되자마자 전매 제한이 다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조합 설립 안 하고 흐지부지하고 지지부진하고 뭐 또 정부에서는 자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철저히 걷겠다고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당선됐죠. 그렇다 보니까 재건축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굳이 아파트를 사는 건 좋은데 신축 아파트, 구축 아파트 다 괜찮아요. 근데 25년 차가 넘어간 아파트들은 재건축 프리미엄까지 붙어있기 때문에 굳이 얘네들 사지 말고 25년 차 미만짜리 아파트들을 사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재건축 재개발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 가장 큰 차이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거 물어봐요. 재개발은 초과이익 환수제 없냐? 없어요. 말 그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예요. 재건축에 대해서만 이제 돈을 걷는 거고요. 그리고 또 조합원 양도 금지. 재건축은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합 설립되자마자 등기시까지 팔 수는 없어요. 근데 재개발은 어떠냐? 관리처분 인가 이후로부터 등기시까지의 전매 제한이 새롭게 신설이 됐어요. 파리부동산 대책에서. 하지만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 몇 없는데 2018년도 1월 24일 이후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전매 제한 걸리는 재개발 지역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전매가 가능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재건축은 꽉 잡혀서 어차피 사고 싶든 설령 팔고 싶든 자유롭게 하질 못해요. 물론 팔 수 있는 예외사항은 있죠. 뭐 3년 넘게 지연이 되든가 10년 보유, 5년 거주하면 팔 수 있는 몇몇 가지 물건이 있는데 팔리지도 않고요. 반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피한 데들은 장난 아니게 거래가 되고 있죠.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솔직히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냐 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얼마가 부과될 것 같은지 시뮬레이션 한 게 발표한 게 있었어요. 이때 당시 가장 큰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가장 많게는 8억 4천부터 서울 평균 3억 6천만 원을 환수금으로 걷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상승률이 가장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가 이거보다 더 나올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 하나가 개시 시점이 언제냐? 조합 설립일이 아니에요. 추진위원회 설립일부터 산정을 해버려요.
우리 추진위원회 설립되고서 조합 설립될 때까지만 해도 몇 년 걸리지 않아요? 오씨 이거 등기 언제 쳐요 이거. 이 엄청 긴 시간 동안 세금을 때려버린다라는 거. 이렇게 세금을 많이 때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담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측정한 거는 주변 신축 아파트들 대상으로 갖다가 부담금을 산정했겠죠. 하지만 향후 얘네가 입주할 때 얘네가 가격을 치고 갈 거예요. 사실상 재초안에 대한 세금 엄청 많이 튀어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현 정권에서 재건축을 엄청 규제를 해요. 그래서 재건축 조합원 전매 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입지 좋은 곳에서 가격이 흔들리는 곳들이 있다라는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데는 다들 재건축 아파트들이다. 자, 혹시 여러분들 강남에 집값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뉴스 잘 안 보세요? 강남 집값 떨어졌다는 얘기들 종종 기사 나올 거예요. 근데 강남 집값 떨어졌다는데 도대체 어디가 떨어졌다는 것인가? 보면 자, 대표적인 아파트 3가지만 가져오겠습니다. 개포 1단지 재건축이에요. 근데 얘 떨어졌어요? 올랐어요? 올랐어요. 왜 올랐을까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했어요. 피한 단지들은 지금 없어서 거래를 못해요. 얘네가 강남권에 들어갈 수 있는 신축 아파트들의 희망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거, 강남의 신축 아파트들 떨어졌어요?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가격 더 올랐어요. 근데 중요한 거 사람들 여기 보세요. 이게 시점이 중요해요. 이게 2018년도 3월달과 2018년도 6월달 가격이에요. 지금 다른 데들 아파트 가격 주춤한다고 하는데 뭐야, 얘네는 3달 사이에 몇 억이 더 올랐어요. 근데 똑같은 시점에서 자, 음마아파트 가격 떨어졌어요. 얘네 왜 떨어졌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걸리는 아파트예요. 조합 설립해가지고 이제 막 우리도 으쌰으쌰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리고 또 4월달에 모발표 났어요. 이거 위헌 소송 걸었는데 헌재에서 각하 처리했어요. 이제 진짜 재건축으로서는 더군다나 솔직히 말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지율이 어떻게 강남구랑 송파구에서 이렇게도 높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다들 재건축하기 싫으신가 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4년,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 지금 임기 얼마나 하는 거예요? 11년 동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횟수로 따지면 12년 동안. 혹시 알아요? 다음에 차기 대선으로 나가서 대통령까지 돼버리면 박원순 17년 되는 거 시간 문제예요. 재건축 암울합니다. 진짜 설령 재건축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격대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 긴 기간 동안의 전매 제한에 대한 리스크, 기간에 대한 이제 기회비용, 그리고 이런 오만 가지 재초안까지 두드려 맞고, 그리고 이중과세잖아요. 양도세까지 또 내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신축 아파트에 사는 게 훨씬 속 편하고요. 팔기도 편하고 재개발 사세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3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 노원구를 제외한 투기지역. 두 번째, 아파트. 세 번째, 25년차 이내. 3가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3가지만 잘 지켜도 반은 가요. 진짜 투자 실패하지 않으실 거고요. 반은 성공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더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25년차 이내고 투기지역이고 아파트면 무조건 다 올라가는가? 이거 너무 막연한데 한 가지만 팁만 더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아파트 배치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칠게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A 아파트, 신축 아파트죠. 교통 좋죠. 대단지예요. 여기만 생각해요. 근데 여기만 올라가냐?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는 C단지도 올라가고 D단지도 올라가고 F단지 다 올라가요.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 있다고 쳐요. 이거 나홀로 아파트 안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바로 대단지 옆에 붙어있는 나홀로 아파트 가격 올라갔나 떨어졌나 보시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 아파트면 다 올라간다가 아니에요. 굳이 하나 포커스를 준다면 자, 신축 나홀로 아파트예요. 신축 아파트예요. 나홀로도 그냥 나홀로가 아니에요. 신축이래요. 좋은 건가요? 그럼 위치가 뭐냐면 주변에 아파트, 대장주랑 가까이 있어야 돼요.
여기가 주변에 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들이 쭉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얘네는 단절되어 있는 공간인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신축 대단지 아파트랑 붙어있는 데가 올라가지 여기는 이제 부동산 가격 차단막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도를 보고서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봤을 때 이거 한번 대입해 보시면 맞으실 겁니다. 이렇게까지 팁 하나. 여기 아파트를 투자하는 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제가 3가지 잘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서울시 투기 지역만 봐야 되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기가 계속 말을 많이 하죠. 재개축을 규제 강화하고 서울은 신축 아파트의 공급이 제한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뭐예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재개발 지정이 어렵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재개발 지역이 아닌 빌라를 사가지고 이거 뭐 한 10년이든 가지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요? 안 돼요. 그 시간에 진짜 재개발을 사세요. 재개발 새롭게 신규 구역 지정되기 정말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재개발 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 데가 마지막 투자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재개발 지역 서울에 찾아보면 정말 많을 거예요. 저희가 재개발 지역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 전역에 다양한 재개발 지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유명한데 1급 얘기할 때 뭐 성수, 한남도 있지만 사실 못 들어본 재개발 지역들도 많을 거예요. 그럼 이 많은 재개발 지역들 중에서 어딜 투자해야 되냐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이것도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 표시할 수가 없어서 이게 뭐냐, 저희가 이데일리 TV 7개월 동안 하면서 소개했었던 재개발 지역들이에요. 가장 1회 때 한남 뉴타운 방송했었죠. 그러고서 가장 마지막 방송 때 청량리 재개발 지역을 소개했었어요. 그런데 이 재개발 지역에 대한 초기 투자금이에요. 이게 뭐냐, 성수 전략정비구역 한남 뉴타운 투자하려면 최소 7억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진짜 대지 10평도 안 되는 조그만한 빌라를 사는데 7억은 들고 있으셔야지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게 그래요. 그러면 진짜 대지 좀 큰 거 말도 못하게 돈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1차적으로 걸러지는 거예요. 한남 성수 유명해, 가고 싶어 해도 7억이 안 되면 애초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가 흑성 뉴타운이라든지 노량진 뉴타운이라든지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자, 결론만 얘기해 드릴게요.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자본에서 가장 비싼 데를 가시는 게 정답입니다. 우리 용꼬리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용꼬리 전략이라고 해서 우리의 뱀의 머리가 될 것이냐 용의 꼬리가 될 것이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용의 꼬리가 좋습니다. 확실하게. 성수 전략정비구역 한남 뉴타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데예요. 사업성이나 미래가치 말하면 입이 아파요. 여기가 사실 사람들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지 돈만 되면 가고 싶어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가려고 했을 때 먼저 재개발 지역 뜬다 하면 여기가 먼저 뜨는 거예요. 여기가 먼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 2급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3급지가 올라가고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어디가 좋아요 어디가 좋아요가 아니라 돈이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데를 가세요. 딱 명확하게 그렇게 가르시면 되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투자한 데가 어디라고 했죠? 성수 전략정비. 성수 전략정비 구역에서도 1지구부터 4지구까지 있는데 가장 좋다고 보는 성수 1지구. 그렇게 저희도 직접 실천 투자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성수 좋죠. 한남 좋죠. 하지만 여기 돈이 안 되면 그 다음으로 좋은 데 중에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투자 금액대 찾아보면 이제 서울 외곽 지역들도 2억 중반 뭐 잘하면 2억 밑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지역 있어요. 그러면 재개발 지역은 서울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서울은 빈택지가 없다 했죠. 재개발 자체가 현재 추진될 수 있는 마지막 신축 아파트예요. 이거에 대한 희소성, 그리고 재건축과 재개발 차이 말했죠. 재개발은 입지가 안 좋은 데가 개발되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거환경 자체를 개선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전역에 있는 재개발 투자하면 좋다. 그러면 어디를 투자하느냐라고 했을 때 돈이 되는 것 중에서 가장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많은 데로 가라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핵심 정리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직접 투자를 하면서 나중에 뒤돌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가격 올라간 데들 어떻게 올라갔나 보시면 해당 지역들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서울 투기지역 아파트에 투자해라. 재건축은 규제 강화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다 보니까 굳이 아파트를 투자하더라도 25년 차 이내를 투자해라.
그리고 서울은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메리트가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 전역에 재개발 투자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